됐고, 어이 뭐야? 자, 우리가 지금 보조전원으로 플레이백을 쓰잖아. 예. 몇 가지 문제라고 할 건 없지만 좀 개선될 만한 게 있지. 우선 피드백을 받지,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LM 값을 맞춰야 되잖아. 예. 그걸 좀 어떻게 없애볼까? 그걸 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고생은 하겠지만 아이디어는 내가 낸다. 고생은 여러분이 하는 걸로. 그리고 EP10이라는 코어가 있어. 네. 연구실에 샘플 있을 거야. 내가 용인전지에 받아놨거든. 하고 ER1105, EFD12, EE1313. EP10이 가로 세로 1cm야. 높이도 1cm. 예. 대충. 다 1cm면 1313은 가로 세로 13mm. 높이가 한 7mm 되려나? 작아 다들. 그래서 주로 용인전자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요 작은 코어들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지. 근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얼추 여러분 쓰는 거랑 좀 비슷하지? 여기 NP 있고 NS 있고, 예. 그지? 보조관점. 여러분의 눈치가 있으면 턴수를 보면 느낌이 와야 돼. 코딱지만한 요 코어에다가 21턴 감는다는 건 LM을 내겠다는 뜻일까 안 내겠다는 뜻일까? 물론 여기는 LM 값이 존재해. 이 자료 뒤져보면 있는데 21턴 갖고 LM을 맞춘다는 건 뭐야? 아, 이 센스 없는 놈들. 플라이백은 아니라는 뜻이야. 비록 여기서는 갭을 내고 LM을 맞추긴 했지만 20턴씩 감고서는 LM 값 맞춘다고 하면은 사실 광범위한 의미로는 그냥 갭을 낸 것뿐인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여튼간에 그래서 뭐냐면은 뭐 저거를 이제 주구장창 야 잡아넣지 마. 어이, 아 이거 바짝 붙어. 바짝 붙어 모두. 어. 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절연 전원을 많이 쓰는데 또 절연을 해야겠지. 그리고 1차 측이 대체적으로 12V, 24V. 지금은 5V도 추가해놨어. 1차 측은, 그지? 그리고 2차 측은 여러분이 아는 SI 게이트 구동이 15.4, 15V, 8V. SIC가 15V, 5V. 하고 이제 우리 아날로그 절연 회로가 이제 12V 정도. 다 조정 가능해. 이것들은. 근데 요거는 아는데 이제 요 옆에 게 문제인 거지. 우선은 채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라이백 하면서 아직 많이 겪어는 못했겠지만 플라이백은 균등 부하야. 그러니까 채널이 4개면 4개의 부하가 원래는 균질해야 돼. 한 놈한테 부하가 쏠리면 딴 거는 전압이 확 주저앉거든. 그래서 가끔 플라이백 여러분이 4채널짜리인데 2개 쓰고 2개 안 쓰잖아. 나머지 2개가 불나. 전압이 확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플라이백에 누설 인덕턴스 그게 편차가 있어가지고 그 출력이 완전 동일하지 않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게이트 보드를 4개 꼽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지만은 두 채널 쓸 때는 두 채널 절연 보드, 네 채널 쓸 때는 네 채널 절연 보드 그걸 써야 되고, 네 채널 썼는데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은 얘는 전압이 단박에 이상해져. 왜냐면 부하가 균형이 깨졌잖아. 원래 4개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한 놈이 뭐 데미지를 받아서 죽었. 특히 FET가 특정 놈이 죽으면 플라이백 전원은 재수 없으면은 4개가 다 같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채널 간에 독립적이지 않아. 사실 그게 뭐 유일한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왜냐면 피드백을 한 라인만 받잖아. 플라이백을 보면 나머지 3개는 오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3개는 따로 놀아.
그 비슷한 범주에 있긴 하지만 여튼에 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는 이제 뭘로 돼 있냐면 채널 간 부하 변동의 영향이 적은 게 좋잖아. 그지? 하고 출력 전화 변동도 좀 없으면 좋겠고 하고 피드백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피드백 없는 게 중요해. 피드백 없으면은 일단 회로가 일단 좀 간단해지지. 뭐 타사밀이나 포토커플러 같은 게 없으니까 하고 여러분한테 좋은 거는 트랜스가 만들기 좀 편하면 좋잖아. 이제는 정욱이가 좀 알겠지. 플라이백을 많이 감아봤으니까 손가락에 쥐가 날 거야. 아씨 와이어 이거 8턴 하면서 막 그렇죠. 되게 감기 힘들어 생각해로. 감는 거는 둘째고 이제 갭 맞추는 거 되게 어렵잖아. 또 맞추기 힘들고. 되게 어렵단 말이야. 플라이백은 그런 문제가 있어. 아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노력이 좀 들어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가지 회로를 계속 모의를 하고 있는데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여기가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요 뒤에 풀브릿지야 여기가. 네. 하고 2차 측은 풀 정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적이요. 브릿지 렉티파이어라고 해요. 전파 정류 회로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테스트 해보면 이거 오픈이거든 지금. 이거 오픈이잖아. 피드백 없어. 그럼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여기가 파워인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뭐 여기 2와트 4와트거든. 부하 변동에 따라 전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지. 근데 출력 전압 변동은 많이 안 바뀌지. 조금 바뀌기는 해. 오픈 루프라서. 근데 많이 바뀌진 않아. 그치? 이건 이제 5볼트고 요거는 15볼트고. 5볼트 15볼트 결정하는 거는 이 턴 비로만 결정돼. 그러면 이제 눈치 뻔한 놈은 알겠지만 요거는 무슨 트랜스냐면 플라이백이 아니라 우리 그냥 보통 풀브릿지용 그냥 트랜스야. 이 풀브릿지용 트랜스는 턴비로만 넘어가. 두티가 50이면은 턴비로만 넘어가. 풀브릿지 계산해 보면은 V 인의 2 곱하기 D거든. 그러니까 D가 0.5이면 그냥 나머지는 턴비대로만 넘어가거든. 이해했지? 그래서 요거에 지금 내가 좀 자료 배포하고 있지는 않는데 풀브릿지는 그래서 부하 이 코어가 견딘다. 물론 이게 여기선 코어가 견디는 건 알 수는 없겠지만 부하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오픈루프 50%다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어가 없어. 그래서 출력 전압이 좀 약간 바뀌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정도 범위라면은 이것도 지금 내가 인위적으로 부하를 넣었다 뺐다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채널이 두 개잖아. 여기 스위치 두 개를 교본으로 따로따로 킨 거야. 막 일부러 인위적으로 부하 차이를 만든 거야. 여기 잘 보면 입력 전류가 여기 네 개가 다 높이가 틀려. 네. 잘 보면 여기 처음이랑 끝에 높이가 틀리지. 이게 한쪽만 켜지거나 또 한쪽만 켜지거나 두 개 다 켜지거나 두 개 다 꺼지거나 네 가지를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플라이백이랑 다른 게 이렇게 지금 이제 24V 입력일 때 15에서 5 만드는 거. 턴 B만 결정되고 LM은 2mm니까 무슨 얘기야? 트랜스 만들 때 그냥 꾹 붙이면 돼. 꾹 붙이면 돼. 트랜스가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여기 풀브릿지 여기 전파 정육이 들어가서 아까 거랑 같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압이 바뀌긴 한데 이게 되게 작은 전압으로 바뀐다 이거지. 이해 갔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V, 15, 요거는 이제 입력이 12V일 때야. 12V일 때도 보면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네. 하니까는 좀 그냥 오픈루프지만 그럭저럭 쓸만하다. 이해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브릿지 여기 전파 정류. 이제 요거는 와테지 조정의 상황. 여기 보면은 이제 와테지도 여기 보면은 3와트, 1와트, 3와트 이게 지금 전압이 15V, 5V인데 이제 와테지 소비도 다르게 막 설정해서 해본 거야. 아까 이거는 여기가 3와트, 1와트 불균형 부한 거지 지금. 그래서 전압 떨어지는 비율이 아주 심하진 않아.
그럭저럭 쓸만한 정도. 지금 얘가 그래도 2와트 4와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3와트 3와트일 때인데 얘는 그래도 한 6와트까지 가지. 그래도 전압 변동률이 보면 아주 크진 않아. 0. 몇 볼트에서 왔다 갔다. 별로 안 왔다 갔다 거리네요. 전류 전류는 한 0.5. 얘는 지금 6와트 정도 모으니까 입력 전류 여기 IDC/DC 입력이 거의 0.6A까지 가긴 하네. 전류가 지금 0.0 0.6. 최대 피크 to 피크 0.0. 아 피크 투 피. 아 피크 투 피는 다르지. 요거는 메인트랜스 다 요건 찍어봐야 되는데 그냥 RMS로만 보면 입력 전류가 한 0.6이야. 최대 조건상으로는. 변동이 심하면 안 좋지 않나요? 변동 어느 변동?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 플라이백은 한 0.0 단위에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하 조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하를 일부러 이렇게 막 키워놓는 거야. 흔들어 놓는 거야 지금. 이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그래서 얘가 스텝으로 뚝뚝뚝뚝뚝 올라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이트보드는 전원 변동이 이렇게 안 생겨. 이렇게 안 생겨. 그럼 나중에 내가 한번 모의 또 해줄게 그거는. 그래서 여기가 풀브릿지 전파 종류일 때. 이거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튼간에 풀브릿지 전파 종류이고. 아 요거는 15V 8V네. 우리 SI 그냥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봤는데 그럭저럭 쓸만해. 이건 12에서 15, 15, 8 12V에서 15, 8V 해서 이렇게. 얘도 뭐 전압 변동 그냥 뭐 봐줄만한 수준이야. 봐줄만한 수준.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자. 빠르게. 여기는 24, 12, 11.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센싱용 회로인데 여기는 균등하게 3와트 3와트 이렇게까지 먹는 보드는 없어 우리 연구실에. 여튼간에 풀브릿지용 컨버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압이 좀 약간 여기 되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 많이 안 바뀌어. 0. 뭐 몇 볼트에 바뀌는 거야. 0.12V. 거의 일정하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인위적으로 부하 변동을 줘서 이거 보려고 한 건데 사실 우리가 회로 쓰면 회로가 딱 거의 부하가 고정돼 있거든. 그치? 하고 급격히 바뀐다 하더라도 피크도 없네. 이거 그냥 바로 딱 붙거든. 네. 이게 풀브릿지라서 그래. 풀브릿지는 바로 에너지를 1차 측에서 뽑아오거든. 그래서 1차 측 여기 캡만 충분히 있으면 사실 자기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플라이백에 비해서는 좀 없어. 그래서 부하 변동 차가 있어도 이게 서로 영향을 잘 안 받아. 영향이 적어. 안 받는다기보단 적어. 스위치를 4개를 그치.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스위치 4개라는 문제가 있지. 아 지금 이거는 뭐냐면 내가 모의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캐패시터 초기값 같은 게 있거든. 이거 잘못 넣으면 이게 난 처음 이거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수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저기 다시 잡으면은 이렇게 잘 나와. 와테지가 그러면 어차피 게이트보드 쓰는 게 한 10와트 정도 미만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치 연구실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다 통으로 보잖아. 예를 들어 지금 정국이가 최근에 했으니까 스위치 4개 정도 쓰면은 몇 와트 몇 24V에 몇 암페어. 4개 쓰니까 아까 0.17A에 그럼 0.24 거의 1와트 미만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로 봤을 때 내가 0.4A 본 거 같아. 그지? 그러면은 24에서 0.4 하면 대충 9.6W 정도니까. 스위치 구동이니까 이거는 또 근데 와트가 얘가 스위치가 꽤 많거든. 얘가 연결된 게 4개가 아니라 한 8개 되나? 근데 지금 부스트 할 때는 스위치 4개인데 몇 먹어? 0.17A. 일단 0.2. 0.18 24. 그래 그럼 얘를 0.2에 24라고 예. 치면 대충 0.5 4.8W 5W 정도. 그러면 하나당 사실 1.몇 W 먹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 2W나 3W 정도 설계하면 그냥 괜찮은 사이즈는 스위치는 그 붙이는 형태 사이즈. 그치. 이제 내가 좀 이따 설명 줄게. 우선은 이 조건들을 다 봐야 돼. 12에서 12, 12 만드는 거. 이제 지금 요거는 뭐 하냐면 이제 트랜스 감는 건데 여러분 트랜스 감으면 트랜스에서 이제 누설 차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누설이 잘못 감으면 이제 이런 여기 옆에 파형이 좀 달라져. 여기 보면은 소비 전류 자체는 변화가 뭐 없는 건 아닌데
증감률이 달라져. 누설도 바꿔보셨구나. 누설도 어. 이렇게 하면 왜냐면은 저 트랜스를 지금 내가 감아서 찍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조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설이 커지면 이 변화가 여기는 되게 빨리 바뀌지. 네. 예를 들어 전압이. 근데 뒤에 거는 느리게 바뀌지. 그러니까 이게 누설이 커지면은 이런 이게 이게 다른 거지. 그래도 전압은 잘 잡네요. 이게 천천히 풀브릿지 타입 트랜스라서 그래. 풀브릿지는 그냥 톤비로만 넘겨줘. 그래서 아무런 피드백 없어도 톤비만 맞으면, 그리고 2차 측이 쇼트지 나서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냥 톤비만 넘어가. 어차피 세트링 타임 저희는 막 굳이 막 이런 거는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미리 켜놓고 제어를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괜찮은데. 그럼 누설 막 바뀌어도 그렇지. 누설 막 바뀌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누설을 설계를 해도 영향이 그냥 없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누설은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작은 게 좋고 좋은데? 작을수록 사실 특성이 더 좋게 나와 있는. 하고 나오는 에너지량은 이 코어의 크기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얘는 지금 내가 50kg로 했는데 요거 구동 스위칭 요 풀브릿지를 구동하는 스위칭 주파수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이 응답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용인전자가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지. 이걸 어떻게 계산해 볼까. 요 이제 계속 이제 누설값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야. 뭐 딴 건 아니고. 이것도 초기값 잘못돼서 그런 거야. 여튼간에 요거는 피심 오류. 내가 초기값 제대로 주면 잘 나와. 그래서 잘 나와. 이게 풀브릿지의 전파 정류로 하면 전류도 잘 잡고 잘 전압도 잡고 잘 나오고, 뭐 이런 약간의 이제 기울기는 이 누설값에 영향을 받는데, 이건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만들 때 나중에 만드는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더 샤프해. 작으면 작을수록. 얘도 누설값 막 미친 듯이 키우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것도 뭔가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20이란 값은 거의 안 나올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잘 나와. 부하가 바뀌어 전압 전류 변동도 관계 별로 없어. 이 없고 부하는 이미 바꾸고 있잖아. 이 부하 여기 밖에도 파워잖아. 변동값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설이 큰 경우면 출력 전압이 좀 더 많이 바뀌긴 해. 근데 그래도 바뀌는 레인지가 0. 몇 볼트. 뭐 크지 않네요. 그렇지. 어차피 게이트 키는 정도니까. 그렇지. 요 범위 내라는 거지. 하고 얘는 저항이라서 연속 부하잖아. 사실 게이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 스위치가 켜지고 온 에너지, 오프 때만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이 되고 나면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거든. 사실은 소비 전력이 더 적을 거라고. 여튼간에 뭐 잘 된다. 설정값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이거야. 채널 간 부하 변동이 출력 전압에 되게 둔감하다. 부하 차이가 나더라도 전압에 큰 영향이 없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래 입력단에는 필터를 하나 걸어놨거든.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 필터가 없으면 입력 전류가 떨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1차, 2차 자기 결합이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차 측에서 내가 막 저항을 걸거나 이쪽에 뭔가 공진이 있으면 그 1차 측으로 보여. 회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뭐 다이오드도 있고 L도 있고 하는 이유가 이 2차 측의 어떤 공진 현상이 1차 측으로 나타나. 그래서 막 내가 1차 측 전류의 스위칭 전류가 그대로 입력 전류에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게 좀 틀려. 그래서 앞에 거 예를 다시 보면 입력 전류는 선형인데 여기 IP 전류는 떨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스위치 전류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LC 필터가 걸려서 평탄으로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LC 필터가 없으면 동작이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전류가 이제 막 떨리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플라이백도 여러분 보면 우리 여기 무슨 필터 같은 거 아직 박혀 있는 이유가 이거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래. 이거는 풀브릿지든 플라이백이든 다 똑같거든. 전류 당기는 게 이게 정형표로 이게 사각파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여기에 뭔가 필터가 좀 있어주긴 해야 돼. 그래도 필터만 딱 살리면 얘가 딱 없어져. 뽁 하고 없어지지? 네. 그런 것들이고, 여튼간에 약간 좀 필요하고 역방향 전류가 있다 이거지.
다이오드 등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걸 쓰면 이제 최대 단점이 2차 측으로 뭔가 노이즈가 유입되면 그게 그대로 1차 측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기 결합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필터라든가 역방향 다이오드라든가 보호 이게 오히려 1차 측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 자기 결합이 잘 되어 있는 전장치다 보니까. 전원단으로 회전시키면 안 돼요, 그냥? 역방을. 그게 이제 알다시피 우리 SMPS는 양방향 전원이 아니거든. 물론 얘가 에너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이오드 역으로 막아준다든가 그냥 그래야지. 강압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전파 종류 달아준 게 지금은 요런 아까 요 증상은 딴 게 아니라 1차 측 전류 그냥 이렇게 스위칭하는 그 전류가 보이는 거거든. 2차 측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가 전파 종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측이 역으로 넘어오는 건 없어. 여기 그냥 안에서 맴돌이 전류만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뭐 그런 식인 거고. 그다음에 해서 그거 바탕으로 우리 EP10으로 해보면은 설계가 된다 이거지. 14대 9톤 뭐 이런 식으로 14 이렇게 뭐 좀 이거는 1313을 했던 얘도 설계가 돼. 나머지는 이제 제작을 해봐야지. 1515로 쓰면은 얘도 설계가 돼. 근데 조그만 걸로 한 요가트급 설계가 다 돼. 대체적으로. 물론 유효 주파수가 300kHz로 돼 있어가지고 이건 저기 펄스 트랜스는 한 200kH, 300kH 두고 설계한대 보통. 그래서 실제 구동은 50kH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하드웨어 만들 때는 스위칭 주파수를 좀 높이는 게 더 유리하겠지. 여튼간에 뭐 계속 이런 검토해서 뭐 잘 뭐 설계가 된다. 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려고 내가 했더라. 이제 이게 기본 회로인데 이거 전파 종류고 이거는 풀브릿지잖아. 다이오드가 많이 들어가잖아. 예. 스위치도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좀 줄여야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이상한 회로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 커런트 더블러 동기 정류기 뭐 이런 거 부르는 회로인데 이거는 내가 좀 모의를 좀 해봤는데 일단 뭐 이거 뭐 일단 이런 거고 여기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 여기는 전파인데 1차 측을 하프로 한다든가 몇 가지 또 구조를 테스트 해봤거든. 잘 돼. 하프도. 단지 톤비가 좀 지랄 맞긴 한데 톤비도 잘 된다. 이거 우리가 세라믹으로 10마이크로 박으면 돼. 그러면 어차피 풀브릿지로 결합돼 있어 잘 돼. 여기 뭐 이거 파형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부하 이게 전압도 바꾸고 부하 전압 바뀌고 다 해도 전압 별로 없어. 똑같아. 그래서 턴비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지 내 말은. 턴비만 맞춰주면 출력 전압 만드는 거 되게 쉽다. 하프에서도 잘 된다. 뭐 그런 거고. 각각 잘 된다. 전압 변동이 비교 낮고 뭐 장점일 줄 모르겠지만 전류 피크는 많이 안 튀고. 이 하프 브릿지가 요게 여기가 부드럽게 변해. 하프 브릿지는 잘 보면 여기가 부드럽게 바뀌어. 그지? 이게 풀 브릿지는 이렇게 안 바뀌거든. 이게 뭔가 항상 이렇게 싹 스무스하게 넘어가. 전류 변화량이. 이게 이 캡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프하면 스위치가 먹는 부담이 커지잖아요. 하프 단점이 그거잖아요. 이제 와테지는 좀 조절해야지. 근데 대신에 내전압이 반으로 쓰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장점들이 있어. 그래서 하프 브릿지 컨버터 쓰면 내전압이 반짜리 쓸 수 있어 대체적으로. 왜냐면 이쪽 캡이 전압의 반을 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전압이랑 위쪽 전압 아래쪽 전압이랑 스위칭하기 때문에 필요 내전압은 반이야 원래대로 하면. 장점이 있다는 거야 이게 각각 자기가. 여튼간에 얘는 전류 변화량이 좀 더 완만하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 정류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거든. 여하튼간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다이오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 구조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또 단점도 있어. 무슨 단점이 있냐면 우선은 전압이 다르게 설정은 안 돼. 이 구조는 이게 지금 센터탭 기준으로 정류가 된 회로다 보니까 이 전압이 양극성만 돼. 센서용에 적합한 회로.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전압 두 개가 똑같이 바뀌어. 이게 지금 내가 따로따로 해서 그러는데 여기 전압 바뀌는 게 부하에 따라서 똑같이 바뀌어. 뭐 그런 거고 이거는 다이오드 두 개 있는 경우인데 얘는 좀 이제 영향을 받더라고. 찌글찌글 이게 두 개만 있으면 아까 거보다는 좀 더 다른 영향을 받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좀 더 이제 부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게 되는 거지. 일단 되긴 된다. 뭐 대가리가 없죠. 이런 경우는 트랜스를 잘 만들어야 되더라고. 이게 캐패시터의 영향도 받아. 캐패시터 값 받고 영향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긴 받더라 얘는. 얘도 적어놓긴 했지만. 그래서 뭐 이거 받는다. 뭐 이런 얘기고. 요거는 너 잘 봐. 너 중요해. 여기 하프 브릿지 여기가 지금 그 2차 측을 하나로 묶어서 전파 정류한 거거든. 요건 와테지가 지금 좀 있어. 와테지가 크진 않구나. 여기 지금 2와트잖아, 그지? 여기 단전원회로 만들 때. 이렇게 뭐 통신용 뭐 이런 거 5V짜리. 12V 만들 때. 요거는 20W짜리. 20W 좀 부족하게 나오나? 여기 리키지 있어서 그럴 거야. 좀 부족하게 나오긴 하는데 6V에 20W니까 대충 3A 나올라나? 3A, 4A, 3.6A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력이 많이 필요한 제어기 전원으로도 쓸 수 있지. 그래서 뭐 이제 뭐 리키지 같은 거 좀 잘 조정해 주면 20W 거의 꽉 차서도 나와. 트랜스 풀브릿지도 트랜스 설계 잘해야 돼. 이거 잘 제작해야 돼. 누설 적게. 그다음에 여기 필터 달면 좀 더 이제 깔끔. 아까 조건은 필터 값이 좀 작았거든요. 필터 달면 필터 달리하면 뭐 이제 좀 이런 거 보면 여기 살짝 오버슈트가 그러니까 응답성이 좋냐 느려지냐 약간 그런 차이들도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구나. 뭐 있고 요거는 IP 전류 찍어본 건데 이제 있지만은 이제 뭐 이런 건 있고 없고 따라서 전류 파악이 어떻게 바뀌냐. 여튼간에 출력에 필터 안 달려면 트랜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가 결론이야. 그다음에 요거 DR4가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그러니까 전파 종류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여전히 테스트 해봐도 똑같은 6V고 15W, 5W거든. 전압 차이가 좀 많이 생기지. 드랍이 좀 꽤 많아 얘는 지금 0. 거의 4, 0.5인데 와테지가 지금 15W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풀브릿지라고 해서 전압이 턴비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류가 커지면 이 트랜스에 누설값 같은 거 영향을 받아서 그 전압이 낮아지거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 저거 맨 아래 칸 풀브릿지 트랜스에서 1차측 리키지는 유효 12유를 감소시킨다. 누설 인덕턴스가 있으면 유효 12유를 감소해. 두티가 50이라도. 그래서 리키지가 10% 증가하면 유효 12유율이 10% 감소하고 출력 전압은 10% 낮아져.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트랜스 안에 있는 작은 인덕턴스 값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야 지금.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알더라도 정보가 연결이 안 되면 그 연관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리키지가 작으면 출력이 높아져. 리플 커지. 리키지가 커지면 출력이 낮아져. 리플 작아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뭐 15V, 5V 뭐 이건 다 똑같은 얘기야 이제부터는. 똑같은 얘기고. 또 뭐 해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풀브릿지 내가 해본 결과 가장 좋은 건 풀브릿지의 전파 종류일 때가 가장 독립적이고 안정적이야. 모든 조건을 안 따지고